안녕하세요. 손하나의 서재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꿈을 이루고 좋은 사람을 만나고 풍요롭게 살 수 있도록 돈을 버는 일. 우리가 누구나 바라는 일일 겁니다. 부지런히 살고 성실하게 노력한다면 이런 성공을 이룰 수 있을까요? 내가 지금 원하는 바를 다 이루지 못한 건 단지 내 노력이 부족해서였을까요? 오늘 이 책을 읽으신다면 이런 생각이 싹 바뀌실 겁니다. 부의 역설. 책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책의 저자는 힘들게 살수록 성공은 멀어진다고 말합니다. 그는 억대 연봉을 벌다가 빚쟁이로 몰락했는데요. 뇌를 사용하는 방법을 깨닫고 난 뒤 모든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그는 열심히 살아도 삶이 그대로인 이유는 뇌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모르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큰 차이를 만들어낸다고 말이죠. 역설적이게도 큰 돈을 버는 사람이 작은 돈을 버는 사람보다 훨씬 쉽고 편하게 돈을 버는 것처럼요. 큰 돈을 버는 이들은 머리, 생각으로 돈을 법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부자의 뇌를 활성화시킬 것인지 알아야겠죠? 이 책에서 나오는 방법 중에는 저널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목표하는 것,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을 직접 글로 적으면서 뇌를 착각하게 하는 것인데요. 특히 100번 쓰기는 아주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저도 목표하는 바를 꼭 적고는 했는데 막상 이곳 저곳에 쓰다 보니 어느샌가 버리게 되고 보기 좋게 모이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다 100번 쓰기 전용 저널링 노트를 발견했습니다. 바로 이 노트인데요. 넘버링이 되어 있고 내 목표를 한 페이지에 50번, 한 장에 100번을 쓸 수 있도록 칸이 나눠져 있고요. 100일 동안 100번 쓸 수 있는 분량입니다. 직접 써보니 일반 공책에 쓰는 것보다 훨씬 좋더라고요. 한 권을 끝내면 반드시 그 소원이 이루어져 있을 겁니다. 이 제품은 영상 아래 제품 보기를 통해서 구경하실 수 있고요. 수익의 10%는 베이비박스를 운영하는 주 사랑 공동체에 기부됩니다. 내 소원도 이루고 좋은 일도 하실 수 있는 제품이니 한번 참고해 보세요. 그럼 부의 역설, 이 책에 담긴 비밀을 함께 읽어보시죠. 뇌를 바꿔야 성공할 수 있다. 열심히 살았더니 병에 걸렸다. 하고 싶은 것을 즐겁게 하며 살았더니 성장도 있었지만 망가질 때도 빠르게 망가졌다. 나의 성공은 잡아둘 수 없는 공기와 같았다. 정말 나는 성공할 수 없는 사람인가? 그렇게 괴로워하며 1년의 시간을 보냈다. 시리에 빠져 있는 동안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질문했다. 결국 열심히 사는 것이 답인가? 하고 싶은 것만 해서 성공한 사람들도 있지 않은가? 둘 중에 뭐가 맞는 말인가? 이런 생각을 하며 배달 일을 하던 어느 날 불현듯 내가 강의했던 자기계발 기법인 신경언어 프로그램, NLP 이론 중 하나가 떠올랐다. 특정한 활동을 계속해서 하다 보면 해당 뇌 부위의 뉴런을 감싸고 있는 미엘린이 두꺼워져 그 활동에 대한 전문가가 된다는 것이었다. 그 내용을 곱씹던 나에게 한 가지 발상이 찾아왔다. 부자가 되는 것 또한 하나의 활동이라 봤을 때 부자 되기 전문가가 되려면 해당 뇌 부위를 활성화시켜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반복적으로 부자가 되는 연습을 해야 한다. 그런데 다른 활동과 달리 부자가 되는 연습은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부자가 되는 방법을 모르니 연습을 하는 것인데 연습을 하려면 부자가 되는 경험을 필요로 한다? 모순이 아닐 수 없다. 결국 지금 당장 부자가 아닌 사람으로서는 부자가 되는 뇌 부위의 뉴런을 활성화시킬 수 없다는 얘기가 된다.
그러면 우리는 대체 어떻게 해야 부자가 되는 연습을 할 수 있는가? 나는 필사적으로 방법을 찾았다. 꼭 현실에서 활동을 해야만 뇌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걸까? 이미지 트레이닝이라는 단어가 떠올랐다. 나는 10대 시절 운동선수로 활동했는데 퍼포먼스를 올리기 위해 이미지 트레이닝을 하기도 했다. 그때 나의 머릿속에서 조각이 맞춰지며 전율을 느꼈다. 행동을 하지 않고도 특정 뇌 부위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오로지 생각뿐이다. 아직 부자가 되지 못한 사람이 부자가 될 수 있는 뇌를 만드는 방법은 자신이 부자가 됐을 때를 가정한 상상 말고는 없다.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의 머릿속에 성공에 대한 상상이 가득했던 것이다. 여기까지 생각이 다다른 나는 가슴이 벅차올랐다. 나는 1,000억 원을 벌었다. 나는 1,000억 원을 벌었다. 나는 1,000억 원을 벌었다. 나는 집에서 2달간 쉬지 않고 1,000억 원을 벌었다는 말을 반복하며 내가 성공했을 때를 상상했다. 정말 간절했다. 1,000억 원이 들어있는 통장 사본을 합성해 벽에 붙여놓고 나는 1,000억 원을 벌었다. 돈이 많으니 좋다. 나는 능력이 있다. 와 같은 말을 반복했다. 그리고 그렇게 돈을 번 상태에서 하고 싶은 것들을 상상했다. 그렇게 2달을 보내니 돈을 벌 수 있는 아이디어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다. 그때부터 단 10개월 만에 온라인 비즈니스를 통해 8억 원 넘게 벌어들이는 기적을 일으켰다. 내가 원래부터 돈 벌 수 있는 재능을 갖고 있던 것일까? 나는 어렸을 때부터 의지력이 부족했고 감정을 잘 컨트롤하지 못했다. 불치병을 진단받은 이후로는 부지런하지도 않았다. 나는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성공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었다. 그런데 지금은 월 억대의 매출을 벌고 있다. 부자의 뇌를 만들어라. 우리의 모든 움직임은 뇌가 주관한다. 부자가 되는 것 또한 뇌가 우리를 조종해서 만든 하나의 결과다. 그렇기에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부자의 뇌를 갖는 것이다. 그리고 그 방법은 돈 버는 생각을 하는 것 말고는 없다. 성공할 수 있는 태도와 행동을 가르치는 책들은 수천 수만 권 있다. 부자의 뇌를 만드는 책도 수십 종이 있다. 그러나 이들이 말하는 방법은 모두 틀렸다. 이들은 당신에게 어떤 행동을 할 것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당신이 이미 성공한 게 아닌 이상 그 어떤 행동도 당신의 뇌를 성공에 익숙해지게 만들어줄 수 없다. 사실 당신의 성공을 상상하라 라는 메시지는 시크릿, 잠재의식의 힘, 네빌링, 꿈꾸는 다락방과 같은 자기계발서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책들도 오로지 상상을 통해 성공하는 뇌를 만들어야 한다 라는 결론에는 이르지 못했다. 그래서 책의 마지막엔 하나같이 어떤 행동을 할 것을 요구한다. 또 다른 제한 신념의 시작이다. 당신이 부자가 되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은 돈 버는 생각을 하는 것뿐이다. 동시에 당신을 제한 신념에 가두는 잡다한 생각과 행동을 끊어내야 한다. 그렇게 해서 부자의 뇌가 만들어지면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해야 할지는 우리의 뇌가 알려준다. 그리고 그 행동을 하고 싶게 만들어준다. 이때 주의할 점은 처음에는 내가 돈을 벌었다고 생각할 때마다 머릿속에서 부정적인 속삭임이 쉬지 않고 흘러나온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나는 1,000억 원을 벌었다 라고 생각하면 어김없이 이런다고 정말 벌 수 있을까? 내게 그럴 만한 능력이 있을까? 굳이 이렇게 큰 금액이 필요할까? 와 같은 의심이 떠오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1,000억 원을 벌었다고 생각하면 정말로 1,000억 원을 벌었을 때의 모습이 생생하게 떠오른다. 그렇게 그 생각에 익숙해지면 머릿속에서 흘러나오던 부정적인 속삭임이 사라진다.
그리고 그 자리를 긍정적인 속삭임이 차지한다. 그렇게 되면 창의성과 자신감이 생겨나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보이기 시작한다. 생각은 내가 하고 행동은 뇌가 한다. 돈 버는 것 외에도 무엇이든 원하는 일을 해내려면 뇌를 바꿔야 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뇌는 그대로 두고 자신의 의지로 무엇인가를 해내려고 한다. 그래서 결국 실패하고야 만다. 잠깐은 성공한다 해도 예전과 다를 바 없는 뇌가 기어이 당신을 실패하게 만든다. 금연, 금주를 생각해봐도 그렇다. 일반적으로 습관은 최소 21일, 최대 100일 유지하면 정착이 된다고 얘기들 한다. 21일에서 100일 동안만 술과 담배를 중단하면 그것들을 끊을 수 있다는 얘기다. 그러나 당신도 알다시피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과거에 나는 이랬다. 21일간 금주를 했다. 나는 22일째 되는 날부터 술 마시고 싶은 마음이 가시리라 생각했지만 나의 뇌는 술 먹을 날만 기다리고 있었다. 당연히 금주에 실패했다. 100일간 금연에 성공했다. 그러나 나는 101일째 되는 날 새벽부터 담배를 피우기 시작했다. 어느새 전보다 담배를 2배 더 많이 피우는 사람이 되어 있었다. 이미 우리는 직간접적 경험을 통해 단순히 시간이 지난다고 습관이 되는 게 아니라는 점을 잘 알고 있다. 술과 담배 생각을 억지로 지우며 평생 자기 자신과 싸우는 인생은 생각만 해도 피곤하다. 다이어트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단식, 다이어트 약, 운동 프로그램, 지방 흡입 시술 모두 통하지 않는다. 나의 뇌는 여전히 놀고 먹기를 좋아하기 때문이다. 뇌를 바꾸지 않고 살을 빼도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게 되어 있다. 혹은 전보다 더 악화된 모습의 나를 만든다. 뇌를 바꾸지 않은 상태에서 하는 노력은 무의미하다. 열심히 일하지 않는 것, 자극적인 음식을 먹는 것, 술을 마시는 것, 담배를 피우는 것의 문제가 아니다. 뇌를 바꾸지 못하는 것이 문제다. 그리고 뇌를 바꾸지 못하는 것은 원하는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이다. 많은 이들이 근육을 만들겠다고 운동을 하면서도 정작 운동을 시작한 뒤에는 근육을 키울 생각보다 귀찮다, 피곤하다, 이런 생각을 더 많이 한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 힘든 운동을 회피하고자 하는 방어 심리가 발동해 무의식 중에 나는 근육이 필요하지 않아 라는 생각이 만들어진다. 그러면 뇌는 더 이상 우리에게 운동할 힘을 주지 않는다. 반대로 우리가 운동을 하면서 주기적으로 나는 근육이 필요해 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될까? 뇌 또한 나는 근육이 필요해 라고 생각하여 우리에게 운동을 할 힘을 주고 그에 맞는 음식을 먹고 싶게 만든다. 만약 당신이 살을 빼고 멋진 몸매로 살고 싶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운동을 하는 내 모습, 건강해진 내 모습을 생각하는 것이다. 운동은 안 해도 되냐고? 그렇다. 실제 행동은 하지 않아도 된다. 정말 안 해도 된다. 우리가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해 행동이 필요하다면 뇌가 시킬 것이다. 뇌는 우리가 그 행동을 하지 않고는 못 베기도록 명령을 내린다. 그러니 우리의 의지로 그 행동을 할 필요가 전혀 없다. 오히려 그 행동을 하지 않는데 의지를 소모해야 할 정도로 뇌가 그 행동을 하도록 우리를 추동한다. 거식증 환자가 오히려 음식을 먹기 위해 의지를 소모하는 것처럼 운동에 중독된 사람이 오히려 운동을 쉬기 위해 의지를 소모하는 것처럼 뇌의 지향점이 바뀌게 된다. 물론 두 경우는 건강해진 내 모습이 아닌 잘못된 이미지를 뇌에 심어 부작용이 발생한 경우라 볼 수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들을 이해한다면 생각만으로도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이루며 살 수 있는지 공감할 것이다.
먼저 원하는 생각을 하자. 이것이 최우선이다. 원하는 생각을 계속해서 하면 우리의 뇌가 행동하기 시작할 것이다. 뇌가 일하면 의지력이 소모되지 않는다. 어느 날부터 당신의 눈에 돈 버는 방법들이 지천에 깔려 있는 것처럼 보인다면 어떨 것 같은가? 우선 매우 신이 날 것이다. 당신의 머리에 돈을 벌 수 있는 아이디어들이 가득 차고 그것들이 하나씩 이루어진다면? 통장에 돈이 쌓이고 어떻게 하면 더 큰 돈을 벌 수 있는지가 계속 떠오른다면? 만약 이런 상태가 된다면 당신이 현재 얼마나 오래 일하고 있는지, 얼마나 피곤을 감수하고 있는지는 그렇게 신경 쓰이는 일이 아닐 것이다. 뇌가 성공을 위해 일하기 시작하면 의지력이 소모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는 막 연애를 시작했을 때의 상태와 비슷하다. 너무나도 피곤했던 일과를 마치고 그 사람을 만날 생각을 하면 새로운 힘이 생긴다. 장거리 연애도 전혀 문제가 되지를 않는다. 혹 우리의 의지는 이것을 노력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의 뇌는 이것을 노력하는 것이라고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렇기에 육체적으로 아무리 힘들어도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는 것이다. 힘들고 괴로워도 참고 해냈다고 하는 사람들은 사실 뇌가 한 것이라고 봐야 한다. 그들은 본능적으로 목표를 반복해서 생각하여 뇌를 바꿔낸 사람들이다. 그런 반면 뇌를 바꾸지 않고 자신의 의지력을 소모시키며 도전한 사람도 존재한다. 그런 이들의 말로는 좋지 못하다. 누군가는 끝까지 해서 성공하고 누군가는 끝까지 해서 실패한 뒤 몸이 망가지고 마음도 무너진다. 아직도 운명의 장난이라 생각하는가? 둘의 차이는 뇌를 사용할 줄 알았느냐 몰랐느냐에 따른 것이다. 내 의지로 하려고 하면 생각보다 빠르게 자신의 부족함을 알게 된다. 뇌가 하게 하면 생각보다 당신이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지 알게 된다. 힘들고 어렵게 살아야만 잘 살 수 있다는 낡고 식상한 생각에서 이제 완전히 벗어나 보자. 돈 버는 것은 즐겁고 설레는 일이다. 나의 아이디어로 많은 사람들이 돈을 벌거나 시간을 아끼거나 즐거워질 수 있다면 나에게 돈이 들어온다. 멋지지 않은가? 돈 없어도 부자처럼 살아라. 아리스토텔 오나시스는 그리스 출신의 해운업 사업가다. 그는 평범을 떠나 비범, 아니 그 이상으로 독보적인 부와 재물을 가졌던 인물이다. 또한 수많은 대중의 관심을 받았던 유명인사이기도 했다. 그의 자산 총액이 얼마나 많았는지 오나시스 자신도 계산하지 못했다는 이야기가 있다. 20세기에 세계 해운업계를 주름잡았던 그는 한때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선박을 소유한 사람이었다. 얼마나 배가 많았던지 웬만한 국가의 해군보다 더 많은 선박을 가지고 있었다. 그렇기에 사람들은 그를 선박왕이라는 별명으로 부르기도 했다. 일주일치 급여를 한 끼 식사에 투자하다. 오나시스가 부모에게서 배를 물려받았다거나 처음부터 부자였던 것은 아니다. 청년 시절에 그는 가난한 일용직 노동자였다. 그는 매일매일 고된 일을 하며 하루하루 버티는 것과 같은 삶을 살았다. 그러나 그 시절에도 그에게는 비범함이 있었는데 그건 바로 일주일 동안 일하고 받은 임금을 한 끼 식사를 하는데 전부 사용한다는 것이었다. 그는 매주 급여를 받는 날이 되면 곧장 고급 레스토랑에 방문했다. 부자들만 가는 레스토랑이었기에 한 끼에 그의 일주일치 임금이 눈 녹듯 사라져버리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하지만 오나시스는 이런 생활을 반복했다. 당신은 이러한 그의 행동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소비가 위축되다 못해 심지어 일부 청년층에서는 무지출 챌린지가 유행할 정도로 검소함이 강조되는 요즘이다. 아마 이 책을 읽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쉽사리 그의 행동이 이해되지 않을 것이다. 그가 한 끼 식사에 모든 돈을 지출하는 이유를 추측해보자면 다음과 같은 것들을 떠올릴 수 있다. 주변 사람들에게 부자처럼 보이기 위해 고급 레스토랑을 찾은 것이다. 부자들과 인맥을 쌓기 위해 고급 레스토랑을 찾은 것이다. 돈을 벌 수 있는 고급 정보를 얻기 위해 고급 레스토랑을 찾은 것이다. 실제로 이러한 이유로 과도한 소비를 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러나 오나시스는 이러한 지점을 노린 것이 전혀 아니었다. 그가 만약 레스토랑에서 만난 어떤 부자의 지혜와 인맥, 정보를 통해 돈을 벌었다면 그는 그가 만난 부자 이상의 부자가 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그러나 오나시스는 레스토랑에 찾아온 그 어떤 부자보다 차원이 다른 부자가 되었다. 따라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부자를 따라해 부자가 된다는 점에 대해서 생각해보자. 부자의 지혜와 태도를 배워야겠다? 어떤 부자가 돈을 번 방식을 따라해서 부자가 되겠다? 모두 틀렸다. 이러한 모방은 그야말로 나는 뇌를 쓰지 않습니다. 라고 선언하는 것과 같아. 생각을 따라하지 못한 채 행동만 따라하는 것은 속빈 강정과 같아. 우리가 어떤 부자를 보고 따라한들 결국 그 부자가 겉으로 드러내는 행동만을 따라할 수 있을 뿐이다. 그러한 행동이 어떠한 생각에서 비롯되었는지, 어떻게 세팅된 뇌에서 비롯되었는지는 고려하지 못한 처사이다. 그러면 부자의 행동을 따라하는 행위 또한 하기 싫은데 해야 하는 일이 되고 만다. 지금까지 계속해서 무의미하다고 강조한 미라클 모닝과 같은 자기개발 행위와 하나도 다를 바가 없다. 부자가 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부자의 뇌를 만드는 것이다. 부자의 행동을 따라하는 행위는 결코 부자의 뇌를 만들어주지 않는다. 부자의 뇌를 만들 수 있는 것은 오로지 돈을 벌었다는 생각뿐이다. 우리는 부자들의 생각을 따라해야 한다. 나는 돈을 벌었다.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는 부자들의 생각은 이것뿐이다. 그 외에 부자들이 어떤 생각들을 했는지는 부자 자신조차 잘 알지 못한다. 행동을 따라해선 안 된다는 얘기가 아니다. 부자들의 행동은 당신이 돈 버는 생각을 통해 부자의 뇌를 갖게 되면 자연스럽게 따라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오나시스의 행동을 다시 바라보자. 그가 고급 레스토랑을 간 것은 부자를 따라한 것일까? 아니다. 그는 부자가 되고 싶었고 그래서 그 즉시 부자가 된 것이다. 그는 부자여야 먹을 수 있는 음식을 먹으며 자신이 부자라는 사실을 즐겼을 뿐이다. 그렇기에 그는 일주일치 임금을 한 끼 식사에 사용해도 전혀 아까워하지 않았다. 오히려 고급 레스토랑에서 식사하는 자신의 모습을 아주 당연하게 받아들였을 것이다. 이는 누군가를 따라하는 행위와는 전혀 다른 행위다. 그는 돈을 벌었다는 상상에 완전히 몰입하여 실제로 부자처럼 돈을 썼다. 그렇게 그는 아주 강력한 부자의 뇌를 만들었고 당대 최고의 부자가 되는 길로 나아가게 되었다. 상상을 하려면 현실을 잊어라. 지금 즉시 부자가 되라는 말에 대해 불안한 시선을 보내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오나시스의 이야기에는 공감하면서도 마음 한편에선 분수에 맞지 않는 생활을 하다가 소득, 지출 균형이 완전히 무너져 버리진 않을지 걱정할 수 있다. 틀린 생각은 아니다. 소득이 따라주지 못하는데 부자처럼 소비를 하면 수중에 돈이 없어지기 마련이다. 실제로 오나시스 또한 고급 레스토랑에 간 탓에 일주일의 대부분은 빈곤한 삶을 살았다.
그러나 그는 빈곤한 생활을 하는 와중에도 자신이 이미 부자라는 사실을 잊지 않았다. 당장 먹을 게 없어 굶고 있더라도 그러한 현실 상황이 머릿속으로 들어오는 걸 차단하고 원하는 상상만을 지속했다. 그러다 돈이 생기면 주저하지 않고 부자 행세를 했다. 오나시스처럼 하지 않으면 부자가 될 수 없다는 이야기가 아니다. 지금까지 강조해온 것처럼 우리는 부자가 되었다는 상상을 하는 것만으로도 부자가 될 수 있다. 우리가 그의 이야기에서 배워야 할 점은 부자가 된 상상을 할 때 현실 상황을 완전히 잊어버릴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상상을 한다는 것은 현실로부터 눈을 감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가 진정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현실의 상황, 현실의 조건과 멀어질 줄 알아야 한다. 그래야 모든 선택의 순간에서 진정 부자가 되기 위해 옳은 방향이 무엇인지를 찾아낼 수 있다. 부자가 되기에는 한없이 부족한 내 모습만 보여. 많은 사람들이 부자가 되고 싶어 하면서도 자신에게서 부자가 될 가능성을 보는 게 아니라 부자가 될 수 없는 이유만 찾고 있다. 그들에게 끈기와 담력이 부족해서일까? 그들의 사고가 부정적으로 편향되어 있어서 그럴까? 만약 그랬다면 그들은 부자가 되고 싶어 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모든 사람이 부자가 될 수 없는 이유 하나씩은 가지고 있다. 누군가는 지능이 떨어지고 누군가는 겁이 많으며 누군가는 조심성이 없다. 누군가는 게으르고 누군가는 사교성이 없으며 누군가는 입만 열면 허풍을 떤다. 그럼에도 계속해서 부자는 등장한다. 오직 현실의 상황에서 눈을 떼고 상상할 수 있는 사람만이 부자가 된다. 평범한 사람과 비범한 사람은 이러한 한 끗 차이에 있다. 때때로 현실을 잊어버리는 능력이 삶의 거의 모든 부분에서 차이를 만들어낸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현실만 보고 있으면 안 되는 이유만 보이는 게 당연하다. 학력이 짧아서, 아직 배울 게 있어서, 주변에 인맥이 없어서, 자신의 성공을 그리지 못하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그러한 현실은 잊어야 한다. 그리고 그냥 지금 바로 부자가 되어야 한다. 그냥 지금 바로 성공해야 한다. 그래야 지금 바로 그에 걸맞게 뇌가 프로그래밍 되고 그것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시작한다. 당신은 가장 빠르게 성공하고 있다. 자연은 항상 최단 경로를 따른다. 사과가 나무에서 떨어져 땅에 닿을 때까지 사과는 자신이 갈 수 있는 가장 빠른 경로로 떨어진다. 곡선을 그리며 떨어지거나 하늘로 솟구쳤다가 다시 떨어지는 일은 없다. 자연은 지극히 효율적인 방향으로 움직이게 되어 있기 때문이다. 당신의 성공도 마찬가지다. 자신이 성공한 모습을 끊임없이 상상하라. 그리고 스스로가 하고 싶은 대로, 스스로가 느낀 그 느낌을 믿으며 나아가라. 그것만으로 된다. 그것만으로 당신은 성공에 점점 가까워진다. 당신이 어떻게 성공하는지 예측하려고 하지 마라. 지금껏 들어온 복잡한 성공의 방정식들도 무시하라. 그냥 당신이 원하는 당신의 최종 모습을 떠올려라. 그렇게 무작정 자신을 믿게 되면 생각도 못한 방법이 떠오르고 당신은 누구도 말릴 수 없는 열정을 가지게 될 것이다. 종종 원하는 대로 일이 풀리지 않아도 괜찮다. 그러한 현실 상황에 관심을 갖지도 말며 두려워하지도 말라. 길을 조금 돌아가게 되더라도 그것은 돌아가는 게 아니다. 당신이 원하는 것만을 생각하고 있는 한 당신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모두 성공을 위한 것이다. 원하는 것을 노트에 적어라. 매일 노트에 무언가를 쓰기만 해도 성공할 수 있다면 어떨까? 매일 노트에 무언가를 써서 엄청난 연봉을 지닌 사람이 될 수 있다면 어떨까?
실제로 자신이 원하는 목표를 매일 100번씩 쓰는 100번 쓰기 성공법이 세간에 알려져 있기도 하다. 방송에 나온 기업가들은 100번 쓰기를 통해 성공을 거머쥔 자신의 철학을 나누기도 한다. 그러나 지금까지 강조했듯 행동만으로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이번에 다룰 저널링은 100번 쓰기와 같이 노트에 무언가를 적어서 성공에 이르는 방법이다. 그러나 세부적인 내용은 100번 쓰기와 확연히 다르다. 저널링은 우리의 뇌를 직접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이며 우리가 더 빠르게 성공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하는 생각의 기술이다. 5천억 자산가가 된 비결. 말레이시아 사업가 패트릭 그로브는 말레이시아 50대 부자 리스트에 오를 정도로 큰 부를 쌓은 사람이다. 그는 수많은 스타트업을 만들어 성공시켰으며 최근에는 동남아시아의 넷플릭스라고 불리는 아이플릭스를 공동 창업하기도 했다. 그로브는 저널링이 성공의 가장 큰 열쇠였다. 라고 이야기한다. 저널링이란 원하는 목표를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며 그 내용을 노트에 적는 것이다. 그가 설정한 목표는 한화로 치면 약 5천억 원을 버는 것이었다. 그는 그것을 이루기 위한 저널링을 지속했고 진짜로 1년 만에 5천억 원의 자산을 이루었다. 현재는 2조 원을 목표로 저널링을 한다고 한다. 그로브는 한 인터뷰에서 저널링을 시작하게 된 계기를 밝히기도 했다. 그는 어느 날 우연히 목표를 종이에 적으면 그 목표를 달성할 확률이 높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고 한다. 그는 곧바로 그것을 실천해 보기로 한다. 그가 처음 노트에 돈을 벌고 싶다는 목표를 적었을 때는 그 내용이 온통 불만투성이었다고 한다. 어떤 행동을 하지 않도록 끊어내자. 나에게는 뭐가 부족하니 채우자 등등 자신의 부정적인 점을 끊임없이 지적하는 내용들만 적었다. 이러한 행동을 지양해야 한다고 느낀 그는 이후 오로지 자신이 원하는 것에 집중해 그 생각의 내용을 적었다. 그는 5천억 원을 번다는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했다. 그리고 목표만 적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루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적었다. 주기적으로 이런 시간을 가진 그는 돈을 벌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찾아내어 돈을 벌게 되었다. 지금도 그는 매주 1시간씩 저널링을 한다고 한다. 저널링의 내용에 자신에 대한 불만이나 상황에 대한 불평은 전혀 없다. 오로지 방법을 찾는 저널링을 한다. 왜가 아닌 어떻게로 시작하는 저널링이다. 노트에 왜 나는 돈이 없을까? 를 쓰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돈을 벌 수 있을까? 를 쓰고 그에 대한 답을 찾아나가는 것이다. 매주 1시간씩 어떻게 생각하면 목표를 이룰 수 있을까에 대한 답을 찾으며 필기해보자. 다른 문제는 일절 신경 쓰지 않고 그 한 가지 질문에만 집중적으로 파고들자. 뇌는 우리가 계속해서 생각하는 고민을 해결하는 데 무한한 능력을 갖추고 있다. 목표를 크게 정해야 하는 이유. 5천억 원이라는 목표가 비현실적이라고 생각하는가? 누군가에게 5천억 원은 상상도 할 수 없는 큰 금액이지만 이미 이룬 사람에게 5천억 원은 그저 현실일 뿐이다. 꿈이 큰 것이 비현실적인 것이 아니라 뇌의 무한한 능력을 믿지 못하고 생계를 걱정하는 데 뇌를 쓰는 것이 비현실적인 것이다. 목표는 언제나 내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크게 정해야 한다. 내가 이룰 수 있을 것 같은 적당한 목표는 뇌를 쓰지 않고 답을 찾으려 하기 때문에 더 힘들다. 1억 원을 모으려 하면 현재 내가 일하는 직장에서 더 열심히 일하고 소비를 줄여 목표를 달성할 것이다. 하지만 1,000억 원을 모으려 하면 현재까지 프로그래밍된 생각에서 벗어나 무언가 차원이 다른 방향으로 돈을 벌 방법을 찾게 된다.
현재의 내 능력으로는 죽었다 깨어나도 이룰 수 없는 큰 꿈을 떠올리고 계속해서 그 생각만 해보자. 패트릭 그로브처럼 일주일에 한 번만 1시간이라도 일정을 빼두고 어떻게 하면 그 목표를 이룰 수 있을지만 생각해보자. 꿈을 글로 적은 비틀즈. 존 레논과 나는 언제나 공책을 펼쳐놓고 나란히 앉곤 했다. 완전히 누더기가 되어버린 그 공책을 지금까지도 나는 소중히 간직하고 있다. 우리의 첫 페이지 상단에 레논과 맥카트니의 오리지널이라는 제목을 붙이고 생각나는 대로 무엇이든 써두었다. 공책 한 권이 빽빽이 채워졌다. 다음 세대에는 우리가 최고의 밴드가 될 것이라는 꿈으로 가득 채워진 공책이었다. 우리는 그 꿈을 이루었다. 이 내용은 음악 저널리스트 레리 레인지가 비틀즈의 성공을 분석하여 집필한 책 오만한 CEO 비틀즈에서 발췌한 내용이다. 폴 맥카트니와 존 레논은 우리는 밴드로서 성공할 것이라는 꿈을 꾸며 공책 한 권을 가득 채운 것이다. 비틀즈는 전 세계에 10억 장 이상의 음반을 팔았다. 비틀즈가 해체된 지 50여 년이 지났지만 그들은 아직도 어마어마한 돈을 벌고 있다. 비틀즈의 성공을 단지 천재적이라는 말로 설명하기는 어렵다. 앞서 설명한 책 오만한 CEO 비틀즈에서 저자 레리 레인지는 꿈을 글로 적는 습관이 비틀즈의 성공에 커다란 역할을 했다고 밝히고 있다. 사실 오만한 CEO 비틀즈를 읽는 독자들은 이 말을 크게 신경 쓰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이 책을 읽고 있는 독자들은 이 말에 깊이 공감할 것이다. 더 생생하게 상상하라. 작은 가게에서 종업원으로 일했던 청년이 나중에 엄청난 부자가 되었다. 우리는 이처럼 자수성가할 사람들의 이야기에 열광한다. 작은 가게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는 청년의 모습은 현재 우리의 모습과 비슷하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그러한 이들의 성공은 우리의 현실도 보다 더 나아질 수 있으리라는 희망으로 다가온다. 홍콩 청쿵 그룹의 창업자 리자청은 이러한 자수성가 스토리의 대표격인 인물이다. 가난한 종업원이었던 그는 사업가가 된 뒤 플라스틱 공장을 시작으로 호텔, 부동산 등 여러 분야의 사세를 확장하며 청쿵 그룹이라는 세계적인 기업을 일구어냈다. 한때 아시아 최고 부자의 이름을 올렸던 그의 명성은 서구권에도 익히 알려져 타임지, 포브스지 등에서는 아시아의 위대한 기업인 중 한 명으로 소개되기도 했다. 또 사업뿐 아니라 투자에서도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내어 아시아의 워렌 버핏이라고도 불렸다. 이러한 리자청의 성공 비결을 알아보자. 찻집 종업원에서 아시아 최고의 부자로. 리자청에게는 돈을 벌기 위해 찻집에서 차를 나르는 일을 했던 시절이 있었다. 그는 그 시절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했다. 나는 찻집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내가 알아야 할 모든 것을 배웠습니다. 그는 14살에 처음으로 찻집에서 일을 시작했다. 아버지가 갑자기 세상을 떠나자 돈을 벌어 어머니와 가족을 돌봐야 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어린 리자청은 남달랐다. 그는 찻집에 방문하는 손님들의 기호를 기억해 두었다. 그리고 그 손님이 다시 찻집을 방문했을 때 손님들의 기호에 맞게 차를 준비했다. 그는 곧 찻집의 마스코트가 되었고 찻집의 매상이 오르자 월급도 더 많이 받게 되었다. 사람과 세상 물정을 알아야 사업에 성공할 수 있다. 그는 손님에게 단순히 차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며 교감했다. 찻집에서 다양한 사람을 만나고 다양한 이야기를 들었던 경험은 후에 그가 사업을 성장시키는데 좋은 바탕이 되었다. 그는 마침내 플라스틱 공장을 창업했다. 때마침 이탈리아에서 플라스틱 조화를 만드는 기술이 발명됐다는 소식이 들리자 그는 이를 카피해 와서 크게 성공한다.
성공하기 위해서는 타 회사의 기술도 아랑곳하지 않고 카피하는 모습에 사람들은 그를 화왕이라고 부르기도 했다. 약간은 불명예스러운 별명이기도 했지만 그는 이때의 성공을 바탕으로 사업을 확장해 갔다. 자신의 성공에 대한 믿음. 리자청은 한 인터뷰에서 아시아 최고 부자가 된 비결이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을 받았다. 이에 대한 그의 답변은 이와 같았다. 나는 언제나 최고의 부자가 된 나 자신을 상상했다. 비결이라면 그것뿐이다. 그 또한 자신의 성공을 상상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만 언제나 상상했다는 점이 눈길을 끈다. 직접 해보면 알겠지만 이건 생각처럼 쉬운 일이 아니다. 단 한순간도 빼지 않고 자신의 성공을 상상했다는 것은 위기의 순간에도 암울한 전망과 부정적 감정에 휩쓸리지 않았다는 얘기이기 때문이다. 상상이란 신체적 움직임 없이 머리로만 하는 행위이기에 마냥 쉬워 보일 수 있다. 나 또한 상상만으로는 성공할 수 있다고 강조해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상상하는 것 또한 일종의 능력으로서 계속해서 역량을 갈고 닦아야 한다. 상상을 잘하는 것은 무언가를 깊게 믿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것이 되는 사람은 자신의 성공을 믿고 원하는 것을 이룬 미래의 이미지를 보다 선명하게 그릴 수 있다. 또한 끊임없이 올라오는 자신에 대한 의심과 부정적인 생각들을 떨쳐낼 수 있다. 이것은 상상을 하는 데 있어 가장 핵심적인 요소다. 가짜를 진짜로 만드는 말의 힘. 어느 한적한 오후 외부 출장으로 인해 지하철에 올랐다. 사람은 많지 않았고 앉을 자리도 충분히 있었기에 기분 좋게 앉아 잠깐의 여유를 즐기고 있었다. 그렇게 2정거장쯤 지났을까? 지하철 문이 열리고 시끄럽게 소리를 지르는 아이 2명이 뛰어들어왔다. 뒤이어 아버지로 보이는 사람이 들어와 문 옆자리에 앉았다. 아이들이 지하철 안을 시끄럽게 뛰어다니며 소란을 피우는데 아버지는 관심이 없다는 듯 멍하니 앉아 있었다.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아이들은 점점 더 소리를 키워가고 있었다. 당신은 이 상황이 어떻게 보이는가? 한 번은 수강생들에게 만약 자신이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면 어떤 기분이 들 것 같은지 질문한 적이 있다. 여러 가지 답변이 돌아왔다. 아버지를 째려볼 것 같아요. 아버지가 애들 교육을 잘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이들에게 실내에서는 조용히 하라고 이야기해 줄 것 같아요. 아버지에게 아이들 좀 케어하라고 할 것 같아요. 다른 칸으로 옮겨갈 것 같아요. 누군가 나서서 한마디 해야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 당신아도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었다. 그때 어떤 나이 많은 신사분이 아버지로 보이는 사람에게 말을 걸었다. 실례지만 혹시 저 아이들의 아버지 되시나요? 남자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가 깜짝 놀란 듯 신사를 올려보며 말했다. 네? 네, 그런데요. 저기 아이들이 뛰어다녀서 다른 승객분들이 조금 불편해하시는 것 같은데 실례가 안 된다면 제가 조금 도와드려도 될까요? 남자는 잠시 아이들을 바라보더니 힘없이 입을 열었다. 네, 도와주세요. 지금 애들 엄마가 세상을 떠났다는 이야기를 듣고 병원에 가는 길입니다. 저 좀 도와주세요. 이제 이 상황이 어떻게 보이는가? 만약 당신이 이 상황에 있다면 어떤 기분이 들 것 같은가? 나는 이와 같은 질문을 수강생들에게 던졌다. 돌아오는 답변은 이전과 달랐다. 아버지가 너무 안 돼 보여요. 아이들이 너무 가여워요. 그 남자에게 힘을 주고 싶어요. 중요한 점은 애들 엄마가 세상을 떠났다 라는 말 한마디가 지하철 승객들의 감정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았다는 것이다. 이 책을 읽는 독자들 중에도 많은 이들이 그 남자가 자초지종을 설명하는 대목을 읽으면서도 자신도 모르게 미간을 찌푸리거나 탄식을 내뱉었을 것이다. 그런데 잘 생각해보자.
그 남자가 한 말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사실 우리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 남자의 말을 믿어선 안 된다는 얘기가 아니다. 우리들에게 그 상황은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조차 없는 무관계한 상황이라는 얘기다. 타인의 입장에서 그날 그 남자가 겪은 일은 철저한 가상의 상황이다. 그가 얘기해주지 않았다면 우리에게 그 일은 아예 존재하지 않는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그런데도 우리들은 그런 가상의 상황에 대해서 감정적 동요를 경험했다. 그 이유는 그가 불쌍한 자신의 상황을 말로써 내뱉었기 때문이다. 우리는 그의 이야기를 들었기에 그를 불쌍한 시선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다. 설령 그 말이 거짓말일지라도 우리의 뇌는 그를 불쌍하다고 평가할 것이다. 말은 이처럼 존재하지 않는 것을 존재하게 하는 힘을 지니고 있다. 말로 인해 새로운 상황에 대한 경험을 하고 기존의 상황에 대한 재평가를 하는 것이다. 이러한 작용이 발생하는 이유는 인간의 뇌가 말을 통해 매개된 가상의 상황과 현실의 상황을 잘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스스로를 성공의 언어에 노출시켜라. 우리가 어떠한 언어를 듣고 말하는지는 우리의 뇌에 큰 영향을 준다. 만약 우리가 스스로에게 무한한 능력과 풍요가 있다고 믿고 이를 말로 표현한다면 뇌는 그것을 사실로 받아들여 자연스럽게 그렇게 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낸다. 마치 아내를 잃었다는 남자의 이야기를 듣고 자동으로 불쌍한 마음이 피어오르는 것처럼 말이다. 반대로 삶은 원래 어려운 거야. 삶은 고통이야. 라고 말하며 살아간다면 힘든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러면 돈이 없어도 고통, 돈이 있어도 고통인 나날을 경험하게 된다. 언뜻 보면 자기 개발에 빠져 열심히 사는 사람들은 모두 잘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그들은 몇 년 혹은 수십 년간 자기 개발을 해도 늘 비슷한 삶을 살아간다. 안타깝게도 그들 중 일부는 자기 개발을 전혀 안 하는 주변인보다 못한 삶을 살고 있기도 한다. 나도 한때는 열심히 살려고 노력했다. 그러면서 열심히 살지 않은 지인들을 보며 한심하게 생각한 적도 있었다. 대중교통을 탈 때 책을 읽고 있는 이들을 보면 저들은 성공할 수밖에 없겠다는 존경을 보내기도 했다. 또 그 옆에서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는 이들에게는 안타까움의 시선을 보냈다. 그러나 이제는 안다. 이 모든 것들이 고통의 언어다. 우리의 뇌에 열심히 살아야 한다. 라는 언어를 집어넣게 되면 열심히 살 수밖에 없는 삶을 보고 듣고 느끼게 된다. 결국 더 열심히 살 수밖에 없는 삶이 되어버린다. 부자가 되기를 바란다면, 최대한 빨리 일이 잘 풀리기를 기대한다면 이미 그 기대만으로 충분하다. 당신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이미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하루빨리 부자의 뇌를 만들어 당신 주변에 널려있는 수많은 기회들을 포착하길 바란다. 오늘 저와 함께한 시간 어떠셨나요? 편안한 시간이 되었길 바라며 또 들러주시길 기다리겠습니다.